네, 이처럼 미국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면서 앞으로 밝혀질 신비로운 우주 정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도달한 그 의미와 앞으로의 탐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덕전파 천문대 이영웅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긴 시간인데요. 9년 6개월 동안 이 비행한 끝에 뉴 호라이즌스호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명왕성의 최근 접전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해주시죠. 네, 뉴 호라이즌스의 목적은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과 그리고 카이퍼 벨트에 있는 여러 소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된 것이고요. 2006년 1월 달에 발사돼서 9년 6개월 동안 약 48억 킬로미터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죠. 네. 그를 항해했는데 2006년 1월 달에 발사된 이후에 4월 7일 날 화성 궤도를 지나고 그다음에 소행성대는 6월 13일 날 지나고 지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목성을 지나면서 목성의 중력에 의한 추진력을 얻어서 그리고 몇 년 동안의 동명 기간을 지난 후에 어제 명왕성 최접근 지점 12,500km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실제 관측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는 명왕성의 크기가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나요? 네, 원래는 2,300k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명왕성이 워낙 멀기 때문에 자세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얻을 수 없었죠. 이번 기회에 아주 가깝게 갔기 때문에 지구 크기보다도 더 작은 거리까지 가서 자세한 영상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측정도 더 정확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0km 정도 더 큰 2,37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뉴 호라이즌스호가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서 명왕성과 위성의 사진들을 지구로 보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을 통해서 명왕성에 대해 어떤 정보들을 추가로 얻으셨습니까? 네, 사진 자체에서는 자세한 그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상태 이런 것들만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날라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명왕성은 달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985년도에 적외선 관측으로 인해서 거기에 질소도 있고 메탄도 있고 일산화탄소 등 이런 것들이 뭐 물론 굉장히 약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관측을. 그것들의 그 대기의 양은 지구 대기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보통 한 10만 분의 1 내지 지구 대기의 10만 분의 1 내지 100만 분의 1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명왕성에 대한 그 자세한 영상만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곳을 통과한 후에 현재 뉴 호라이즌스호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거기 명왕성은 이제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라고 이제 그 정의되어 있거든요. 태양계 끝에는 해왕성 궤도 밖에는 명왕성과 같은 수많은 소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000여 개쯤 되는데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 중에서도 조금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몇 년 동안 카이퍼 벨트 내에 있는 수많은 소행성들을 아마 탐사하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착륙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사진을 찍어주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명왕성에 착륙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왕성에만 착륙하려고 했으면 아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그런 기술을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명왕성만이 아니고 명왕성 외에도 수많은 카이퍼 벨트에 있는 소행성 천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더 많은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명왕성만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측을 하고 또 다른 천체들을 계속 관측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이제 둘러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군요.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또 보내는 정보를 수신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왕성 궤도는 이심률이 굉장히 커서 다른 행성들은 거의 원에 가까운 그런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데 명왕성은 이심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 때는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약 43억 킬로미터, 멀 때는 또 75억 킬로미터 이렇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약 48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뉴 호라이즌 5가 48억 킬로미터를 여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교신하는데 9시간, 그러니까 원웨이로 생각하면 4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면 9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 정도 많이 걸립니다. 네, 이 이심률이 크고 작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 타원의 정도가 타원이라도 이심률이 작으면은 거의 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원은 이심률이 0인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구 같은 거는 0.01 막 이렇게 1% 정도, 2% 정도인데, 명왕성인 경우에는 뭐 25% 뭐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거의 눈으로 봐도 이제 궤도 모양이 타원으로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이렇게 태양계와 바깥 우주 경계지대인 카이퍼 벨트를 관측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이퍼 벨트란 게 어떤 곳인지, 또 앞으로 뉴 호라이즌스 호의 남은 탐사 계획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195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1949년도에 카이퍼라는 분이 다른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해왕성까지는 그때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해왕성도 큰 행성이니까. 근데 해왕성 궤도 밖에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마치 그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넓게 밀집한 곳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한 1000여 개쯤 발견이 됐고, 명왕성도 처음에는 행성인 줄 알았는데 카이퍼 벨트에 있는 한 개의 소행성, 지금은 이제 소행성 중에 조금 큰 외소행성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거리의 그 범위는 태양으로부터 한 45km 내지 한 80km 정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요. 지나가는 별이나 어떤 중력 섭동에 의해서 거기에서 소행성들이 태양으로 향하면 그것이 이제 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단주기 해성의 고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카이퍼 벨트의 관측까지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 전파천문대 이영웅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